정부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 의한 정부의 운영권도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소유권, 여기서 정부라는 것은 행정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다 세 가지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정부. 국가가 있으려면, 국가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잖아. 그게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 그러니까 정부, 이 입법, 사법, 행정의 주인은 누구냐? 국민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정부의 운영권, 입법, 사법, 행정의 운영권도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다른 개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헛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이 귀환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뭘 해야 되느냐? 정치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우선 선거제도를 바꿔야죠. 비례를 확대해야 됩니다. 정당 구조와 시스템을 당원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홍익표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되리라, 정치학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 나는 생각해요. 내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국가 경영의 지배구조, 내셔널 거버넌스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시민 집단이 정치 집단을 선택할 때 엉망진창으로 그 비례로 정치 집단에게 결집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선거 제도를 고치라고 했더니 김진표가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바로잡는. 이 시민 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요. 여기에 고리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고리를 끊지 않고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유르겐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이에요. öffentlichkeit, 독일어로. 공론장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 public sphere, 영어로 public sphere라고 그러고 독일어는 öffentlichkeit, 공개된 장소, 그거죠. 공개된 장소, 공론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위르겐 하버마스는 다음 시간쯤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할 텐데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독일 철학자죠. 위르겐 하버마스.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를 텐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데 아마 90살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책이 나와서 시민민주주의 수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이 보통 9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아직까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60년대에 61년인가 60년대 초에 그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교수 자격 논문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하면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게 번역이 돼서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죠. 그때가 61년입니다. 60년대 초에. 지금 2020년대 초반이니까 뭡니까? 60년 동안 책을 써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것을 이제 이 법학과 이 정치학에까지, 정치 제도에까지, 그 사회 제도에까지 확장시킨 철학자예요. 그 위대한 철학자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꼽으라면 아마도 위르겐 하버마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머리도 좋지만 하여튼 좌지간 이성의 기능을 마음껏 확장할 수 있도록 이 공론장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점인데 우리나라는 공론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공론화의 길이 막혀 있어요. 공론화의 길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선님, 대자보나 찌라시나 촛불이나 개딸이나 팬덤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이
왜 그런 개딸이나 팬덤이나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너무 과도한 이 정치적 이슈들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해. 왜? 공론화의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공론화의 길을 터줘봐.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할 거 아니야, 자기 얘기를. 이 하버마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여론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어떻게? 사실 부합성과 인간 부합성이 있어야 진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여론은 진리인 거예요. 이건 하버마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통일되고 나서, 그러니까 1992년에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의 역작이에요. 이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내가 그 사실 부합성과 인간 부합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론화의 과정은 반드시 사실성과 타당성의 과정을 거친 여론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게 여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론이란 진리인 거예요. 여론조사하는 전문가들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의 감정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뭉쳐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뭐 정치평론을 한다는 등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 정치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게 국회의원 당선시키려고 자기한테 컨설팅 받으라는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여론조사 하던 놈이 어떻게 정치 컨설턴트를 하냐고. 정치평론을 하냔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다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그래서 그걸 압도적인 수준이 됐을 때 내가 컨설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명함 파면 컨설턴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컨설팅 하는 거죠, 컨설팅. 아무나 그냥 병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사들도 천차만별이잖아, 이게. 그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국에서는 컨설턴트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의사들도 컨설턴트가 있어요. 그 사람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컨설턴트로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죠. 똑같습니다. 독일도 컨설턴트. 이렇게 공론화의 과정을, 그러니까 사실성과 타당성의 커뮤니케이티브, 그러니까 막 의사통 과정을 다 거친 여론,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어야지. 김진표는 지가 원하는 걸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500명을 모아가지고 다 거기서 여러 번 토론을 해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데 비례대표를 늘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비례대표를 안 늘린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라고 그랬어. 연동형 안 하고 병립형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공론화를 왜 써? 그 신매덕을 써가지고 공론화를 하고 나서 김진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왜 공론화를 해? 그래서 시민의회 또는 국민발안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구의 민주주의를 작년에 하버마스가 책을 썼더라고. 내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아직 번역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독일어로 읽으면 느려가지고 번역된 책을 봐야 되는데 사실성과 타당성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법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헌법재판은 과연 이게 정당성이 있나가. 그런 얘기들 쭉 썼어요 거기에. 그것도 번역본이 있으니까 지금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어려워요. 그 하버마스가 쓴 책들은 다 어려운데 하여튼 다음 시간이나 해서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태의 핵심 이슈가 뭐라는 걸 알고 자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은 다음에 나온 여론 그것이 진리를 대변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 민주화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째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몇 퍼센트 안 돼, 253대 47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50%까지 하고 지역구에서 50%씩 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우선하는 것이고 지역구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홍익표가 나한테 전화하세요. 셀프메이드 다빈치님 나타나셨습니다. 저희들 사이에서 교수님 별명이 최하버마스세요. 하버마스라고? 아이고 뭐 최상의 칭찬이죠. 하버마스야말로 진짜 20세기가 낳은 독일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하버마스와 그 게오르그 뭐죠? 그 가다모 게오르그 가다모 한스 게오르그 가다모하고의 그 세계적인 대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걸 봐도 엄청 재밌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천만다행이네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당원들은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당원들은 1인 1표로 합니다. 대의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1인 1표예요. 대의원 제도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비례대표 명부 순서를 당원들의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비례대표가 중요하지않아요. 비례대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구를 비례대표로 선발된 이 총수에 추가적으로 나가서 뭐 선거에서 이길래 이기고 말래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크니까 그러니까 뭐 5천 명, 7천, 8천 지금 8,400인가 그렇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워낙 그 땅이 크고 그러니까 지역구를 두고 하는데 작은 나라에서는 지역구를 두지 않고 비례대표로만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5천만이면 인구가 꽤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두는 게 마땅하죠. 원래는 비례대표로만 해야 되는데 지역구를 보완 차원에서 하는 거다.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헬무트 콜 총리도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비례대표 명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당선된 거거든. 그런데 지역구에 가서 또 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가서는 떨어졌어. 그래도 16년간 독일을 통일시킨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례대표가 중요하지 지역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 이 점 아주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표가 이런 정치의 기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떻게 그 박병석, 김진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국회의장이라고 뽑아놨는지 정말 국회도 정말 한심해요, 한심해.